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대한축구협회 제대로 파헤칩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를 말하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포츠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포츠인으로서 여러분들 준 축구인으로서 오늘 방송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분이시죠? 박문성 해설위원님 모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니 왜 청문회 스타일로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 저도 좀 차려입었습니다. 예. 나 오늘 감스트에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고 왔는데 슈트를 입어가지고. 근데 복장 편하게 항상 그래요. 예. 내용은 딥하게 한번 네네. 가시죠. 예. 제가 오늘 책임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진짜 요즘이 아니라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일을 좀 바쁘면 좋은데 예.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좀 생긴 거잖아요. 너무 큰 이슈죠 진짜. 네. 예. 제가 축구 쪽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일을 한 게 한 25년 정도 됐는데 네, 25년. 예.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5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큰 사건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문성희 형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은 진짜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뭐 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네. 경기에 진 것도 있고 뭐 협회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지만 저는 지금 제가 지켜봤던 20몇 년의 세월 속에서 축구협회가 가장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밑에 있다. 네, 가장 지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지금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좀 답답해요. 축구협회가 그 가장 이제 밑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야 이게 터진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걸까요, 과연? 저는 터졌다고 봐요. 원래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쌓여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협회를 보면 우리랑 그 다르지 않은 이렇게 너무 축구가 평생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처럼 항상 이렇게 막 밤새 축구 보고 나 축구에 들어가서 나 축구판에 들어가서 정말 일하고 싶어.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축구 열심히 보고 막 유럽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이래서 축구협회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랑 다르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막 버텨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우리가 어떤 회사나 조직을 보면 사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 있거나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쪽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막 젊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버텨서 여기까지는 쓰러지지 않게 왔는데 그게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보니까 뚝이 터져버리는 거죠 지금. 사실 이제 이게 옛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도 많이 발전돼 있고 SNS도 있고 그리고 축구 지식이 이제는 일반 그 축구 유저분들도 너무 높아요. 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같이 해외 축구를 보고 국내 축구를 계속 보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국대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리고 뭐 여성분들 비하가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축구를 보는 그 숫자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축구협회 마찬가지가 아니라 축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눈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한다?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근데 되게 100분 토론회 같아가지고 좀 더 그럼 감스럽게 할까요 그냥? 아니요. 근데 이게 저는 축구협회가 우리 사회와 잘못되는 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시대의 그런 변화를 읽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뒤처지거나 야 저기는 안 돼 이런 소리 듣고 실제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축구협회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겠지만 축구협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변화를 전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야 월드컵 잘 되면 다 잊어 저 사람들. 대표팀 진짜. 잘 되잖아? 야 K리그 다 돼. 아니면은 야 쟤네들이 축구를 뭘 알아? 저희들이 축구의 지식이 우리보다 더 많아? 아니면 축구에 대한 열정이 더 많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되게 옛날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옛날처럼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원팀, 내 최애 팀이 지금 모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대표팀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러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예, 막 저는 외국팀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우리 감스트는 전 맨유 좋아해요. 예. 첫 번째 팀은 맨유입니다. 그런데 국대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전에는 다 그런 축구를 내셔널리즘이나 국뽕으로 소비하니까 그냥 무조건 국대였거든요. 그냥 일픽이야. 그러고서 다른 걸 찾았다고요. 근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지금 사고 방식이. 그리고 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올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축구협회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사회도 그렇고 여론을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냐면 기자들을 움직이면 여론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사실 뭐 손흥민 선수도 그만 얘기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먼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들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전에는 이런 거였잖아요. TV나 신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죠. 파이프라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MBC를 보죠, KBS를 보죠, SBS를 보죠, 혹은 어떤 신문을 봐요. 그럼 나는 그 신문을 사서 보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로 소통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파이프라인 방식이라고 그래요. 네. 자, 귀 열어. 독자들 귀 열어. 이대로 해줄게. 네.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저 신문이 저러니까 방송이 이러니까 맞구나. 이랬던 시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미디어를 여론을 잡으면 사람들이 여론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래요? 아니 안 예를 그러죠. 들어서 네.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이 신문, TV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거 말고도 다른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이 우리는 그쵸. 정보를 습득을 해요. 네. 내가 만약에 맨유 소식을 듣고 싶으면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디어를 보지 않아도 내가 직접 현지 미디어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구단의 SNS를 팔로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뉴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 방식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SNS라든지 되게 다양한 구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혹은 그렇게 한번 1차 가공된 정보를 우리는 커뮤나 이런 많은 공간에서 서로가 계속 소통을 해서 네, 댓글 더 하니까 키워요. 네. 더 그럼 키워. 서로의 의견이 나오니까 이 말이 틀릴 수 있겠네 이런 그거를 거가. 조금 더 지적으로 표현하면 집단지성이 되는 거죠. 집단지성이 우리도 이런 거잖아요. 뭐 하나 딱 정보가 나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막 찾아서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한다면 그냥 뭐 미디어들 기존 미디어 뭐 기자들 움직이면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라고 하는 건 너무 올드한 방식이에요. 지금 나이키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오래된 얘기인데 그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 뭘 얘기를 했냐면 보도자료를 없애라 라는 거예요. 홍보팀이. 오 나이키에서 네. 왜냐하면 그건 무슨 얘기? 보도자료를 쓴다는 얘기는 보도자료를 써서 기자에게 주면 기자가 글을 써서 펼쳐놓으면 우리는 이런 정보가 있구나 언론 플레이가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그런 미디어를 보지 않아요. 많이 보지 않아요. 혹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 나이키에서 뭐라 그러냐면 홍보팀에게 니네 보도자료 쓸 시간이 있으면 실제 이런 많은 공간들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 있죠. 커뮤, 네. SNS, 유튜브, SNS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공간에서 즉 예전에 파이프라인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잖아요. 네. 그럼 플랫폼에서 되게 다양한 방식들을 소통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아닌 건 아닌 거 인정을 하고 막 가야 되는데 너무 올드하다는 거예요, 얘가. 이게 답답함의 근본이에요. 답답함의 근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계속 그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국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같다고. 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3시간 정도 처음에는 이거 오늘도 보니까 똑같네. 그래서 사실 여기 오는데도 저한테 오늘 뭘 얘기하는지 네. 뭐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안 주잖아요. 청문회도 자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없어요? 10시간을 하는데 네. 정보가 어디 있어? 저는 되게 참고인이니까 이게 뭘 질문할지 어떤 타이밍에 질문할지가 아예 없어요. 처음에 3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긴장도 되고요. 되게 네. 청심환 2개 먹고 갔는데 청심환 2개 하셨구나. 네. 근데 정말 뻔할 때 일어나라 그래요. 막 증인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참고인 박문성 씨 일어나세요. 왜 그랬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으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하튼 이게 국회에서 할 때 되게 제가 처음에 한 3시간을
멍하니 이걸 지켜보는데 와, 왜 다른 세상에 살지?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봤거든요. 이 정도는 상식의 문제제기 아니었나? 맞죠. 집 앞에 밤 11시에 찾아가는 거는 옳지 못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공정하지 못합니다. 전력강화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파리올림픽 이래서는 안 됐죠.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꼼수로 사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세상에 물음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청문회 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솔직히 이랬어요. 협회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죠.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잘하려고 했는데 과정과 절차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추스려서 죄송하고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네, 죄송하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 이걸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뭐 사실 참고인으로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없죠. 예.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근데 거기서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전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오해가 있다. 오해가 있고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원래 축구는 이런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 팬들이 짧게는 이게 뭐예요 사실 이 10달 동안. 그쵸. 왜 한국 됩니까, 감독이 이게? 꼰다 해놓고 10달 동안 이렇게 하는 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것만 갖고도 석고 대제를 해야 돼요. 무슨 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걸 9달 10달을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그 전부터 승부조작범을 그렇게까지 사면해놓고 막 왔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최소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서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 국회의 모든 이야기는 기록된다고. 기록을 시켜야 되겠다. 기록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 일반적인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축구 팬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이렇게 속상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요? 승부조작범이 그렇게 사변될 때 우리의 마음을? 클린스만 감독을 그렇게 선임할 때 우리들의 목소리에 한 번이라도 귀 기울였어요? 파리올림픽 그렇게 절대 선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겸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데 들었어요 얘기? 홍명보 감독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전력강화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임생 이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죠? 당신들은 잘못한 거예요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때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 아니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때 저도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리만 듣고. 근데 채팅창이 빈문성 이제 앞으로 문성이 형 까는 건 나를 까는 걸로 간주한다. 우리 가족을 까는 거다. 막 이러면서 나는 박씨로 바꿀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해설위원님이 딕션이 좋잖아요. 뭔가 방송을 했으니까 딱 바뀌더라고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들 사실 그 현안 질의 때 또 뭐 말씀하셨겠지만 정확히 또 말씀 안 하셨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왜 현안 질의가 하게 되고 이제 곧 있으면 국정감사가 하게 되고 이런 거에서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예, 좋습니다. 자,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예,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괜찮으신가요? 저 되게 긴장을 했던 사진인데. 네. 아니 근데 지금 저 위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30. 지금 마지막 37이시지 저보다 2살 많으시니까. 예, 좋습니다. 네. 자, 축협 국정감사 왜 하게 되었나? 클린스탄 감독이 이제 슈파겔인가요? 인터뷰에서 슈피겔에서 네. 한국 사령탑을 맡게 된 과정이 다소 우연적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농담조로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죠. 나 한국 감독 뭐 관심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정몽규 회장이 방금 그 말 진심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실제로 정 회장에게 연락이 와서 관심 보였다고 설명했고, 이는 정 회장이 전임 벤투 감독 선임 때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쳤다 고 밝힌 입장과 달라 이로 인해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전부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축협은.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정감사를 왜 하게 되었나 이건가요? 예. 처음에 시작. 네. 그 시작은 사실 여기 뭐 뒤에도 아마 그 피파 공문 보낸 거하고도 물려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예.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걸 누가 끌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가 여기 끌고 왔나요?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 축구 팬들이 끌고 왔다고요. 네. 축구 팬들이 청원 운동까지 했어요.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5만 명 동의를 얻었나요? 그러면 국회는 움직여야 돼요. 그 국회 법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시작하는 건 뭐냐면 참 속상하게 축구협회가 리더잖아요, 리더. 예, 맞죠. 한국 축구판에 끌어가는 코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쪽팔려서는 안 돼요. 그냥 리더답게 멋지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딱 터지고 우리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비겁하게 나중에 꺼내는 게 피파 공문 하나 갖고 겁박하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뭐 월드컵을 뭐 못 나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나빠요. 저는 그 방식이 그런 태도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일 후진 방식이 이런 거겠어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만약에 뭐 내용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후지게 싸움이 이렇게 싸운다고 나중에 진짜 근데 너는 알고 봤더니 너 사람 자체가 너 안 좋더라? 이렇게 가는 거였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갖고 토론하는데 메시지가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물타기 하는 방식이죠. 지금 국정감사를 왜 했냐를 놓고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네. 축구 좋아하는 우리가 시작했다고요. 네. 사실 거기 미디어도 한몫을 했고요. 팬들이 청원 운동을 했고 청원들이 막 움직였다. 왜? 이런 게 쌓였던 거죠. 클린스만 감독 선임. 사실 클린스만 감독 선임도 저게 뭐 슈페겔과 인터뷰 나 농담으로 했는데 됐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미 축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클린스만은 국제 무대에서 감독으로서는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디에도 감독으로 불러주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굳이 다시 뭐 독일 클럽에서 어땠고 미국 대표팀이 어땠고 독일 대표팀이 어땠다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검증이 끝나서 어디도 불러주지 않는 감독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행도 저런 기행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는 팀을 다 망쳐놨단 말이에요.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팀인가요? 거기서는 SNS로 그만둔다고. 네. 사실 이게 정말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예. 아니 저희처럼 만약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식으로 하지. 하더라도 그만두는 거라면 그것도 계약 주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기어코 했죠. 그것도 어떻게 탑다운으로 했잖아요. 문체부가 이번에 그거를 이번에 감사를 통해 밝혀낸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이 월권 행위를 했다. 즉 개입했다라고 하는 걸 이미 감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팬들이 일어나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전 좀 솔직히 좀 쪽팔렸는데 우리 축구협회가 그러면 내용 갖고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피파 공문 갖고 와서 이렇게 흔들면서 자 이거 외부나 정치에서 개입하면 월드컵 못 갑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거야.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다. 예. 우리 축구 팬들이 축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정치가 들어가. 정부의 힘이 들어가. 그러면 아마 우리 팬들이 먼저 못 참을걸요? 안 참을걸? 그쵸. 우리가 막 그럴 거냐. 니네가 뭔데 평상시에 우리한테 관심도 안 갖다가 스포츠에 관심도 안 갖다가 뭐 먹을 게 됐다 니네 들어오려고 이럴 거 아니야. 예, 그쵸. 우리가 먼저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들고 일어났고 청원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문제가 있습니까?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교묘하게 틀잖아요. 외부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정치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라니까요. 문제가 있어서 팬들이 들고 와서 문제 지적을 했더니 그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국정감사를 왜 했냐? 바로 우리가 한 거예요. 왜? 당신들이 그렇게 못해왔던 것이 누적됐기 때문에 한두 개 사건이 아니죠 사실. 맞습니다. 이래서 시작된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저도 몰랐던 부분도 있고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계속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클린스만 경질 감독 선임 이후로 2차례나 임시 감독 체제. 황선홍 감독, 김도훈 감독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 청소년 대표팀 감독이랑 동시에 맡아서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을 실패했습니다. 올림픽 하면은 많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홍명보 감독이 직접 맡았던 뭐 동메달 런던 올림픽 기억나고,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이었나요? 멕시코전에 김정우 선수의 중거리 슛도 기억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런 올림픽을 40년 만에 진출이 실패했습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저는 은근슬쩍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축협이 항상 보면은 어떤 일을 터치고 넘어가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경기장에 오신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우리 민심에 아무 영향이 없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축협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선수들 보러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사실 뭐 경기장에 가지 말자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운동이 나와도 안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손흥민 보고 싶은데, 내가 김민재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황희찬 좋아하는데 어떻게 가야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도 이상하게 하게 되고, 계속 일단 화면 돌려주시죠. 예, 화면 돌려주시고. 그래서 박주호 전력 강한 위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예, 유튜브 채널에서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국내 감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 어떤 외국인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하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게 됐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복수 투표입니다. 복수 투표. 복수 투표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명보 감독 해야 되니까 외국인 감독도 뽑고 홍명보 감독 뽑고. 원래 사실 한 표잖아요. 이거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복수 투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팩트를 체크하고 뭐 그 얘기하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 그 논쟁은 이미 공식 기관인 문체부가 공식적인 감사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문서로 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뭔가 그렇게 사실을 다시 언급하는 게 저는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기의 핵심은 사실 박주호 위원이 뭔가 복수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건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박주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그 마지막 선임 절차를 책임지고 마무리했던 이임생 이사에게, 다른 쪽 사람이죠, 전력강화위원회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겸임하도록 혹은 위원장의 역할을 대리하도록 동의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복수냐 이거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약간 논점을 흐린 논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동의했느냐, 권한을 줬느냐 이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권한을 주지도 않았고 물려받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원래 위원장이 정희성 위원장이 떠났잖아요. 위원장. 그러면 거기 비었잖아요, 자리가. 그 위원장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사회가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돼요. 다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거를 갖지 않으면, 만약 위원들이 우리 위원장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만두셨으니까 저희가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위원장 안 칠게요, 이거 안 돼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위원들이 아무리 동의한다고 해서 위원장을 뽑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은 오로지 이사회가 결의해야 돼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맞습니다. 감사 결의 밝혀졌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면허 운전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무면허 운전한 거예요. 무자격자인 이임생 이사가 부적절하게 홍명보 감독 선임한 거죠. 자격도 없었고 권한도 없었던 사람이 무면허 운전한 거예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마치 축구협회가 막 문서 많이 써가지고 해명한다라고 하는 동어 반복하는 똑같은 얘기를 어렵게 반복할 뿐이에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박주호 위원에 관련해서는 그 위원장의 권한을 누가 줬냐? 준 사람 없어요. 명백하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전 그 안에 태도라는 게 숨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박주호 의원이 이런 얘기는 따로 안 했을 텐데, 저희가 앞에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를 너무 못 읽는다, 너무 옛날스럽다. 박주호 의원한테도 전력강화위원회 회의하면서 계속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나이 어린 위원. 너가 뭘 알아? 너가 뭐 유럽에서 공 좀 찼다고 뭐 네가 외국물 좀 네가 지도자 해봤어? 네가 행정을 해봤어? 이게 우리 사회에서 보는 정말 안 좋은 의미의 꼰대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야. 니네들이 뭘 알아? 니네들이 인생을 살아봤어? 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왔다는 게 저는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내오는 말투나 이 단어 선택을 보잖아요. 네. 저는 그게 끔찍해요. 그게 다 숨겨져 있어. 봉사. 아이고 그 홍명보 감독이 거기 얘기했던- 단어에도 예. 보면 대한축구 한 달에 2억 받는 봉사가 어딨냐, 1년에 20억 받는 봉사가 어딨냐, 이것도 문제긴 해요. 근데 제가 하는 그 단어에 갖고 있는 태도예요. 봉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야, 니네 어렵다며. 내가 도와주는 거야. 도와줄게. 나 아니면 세상은 안 돌아가. 나 아니면 한국 축구관이 안 돌아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몽규가 한국 축구입니까? 아니요.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예요? 아니요. 홍명보 감독 없으면 대표팀이 멈춥니까? 아니요 돌아갈 수 있죠. 다른 감독. 정몽규 회장이 없으면 월드컵 못 나갑니까? 나가요. 세상은 나 없어도 사실은 돌아가. 나 없어도 돌아가고 인직이 없어도 다 돌아가요. 근데 나르시즘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나 없으면 세상이 멈출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사람들 인식이에요. 저는 그게 끔찍해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저는 김판곤 감독의 언어도 똑같이 저는 받아들였어요. 아 이번에 예. 또 저는 그걸 갖고 있는 뭐 의미보다는 그 태도가 무서웠어요. 누구 보고 책임지자고 막 그랬잖아요. 예. 월드컵 못 나가면 누구...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한테 화를 내면 안 되죠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안에 태도는 니네들이 축구를 뭘 알아요. 봐봐요. 그 안에 태도는 니네들이 축구를 뭘 알아. 축구는 우리가 다 하는 건데 니네 그러다가 못 나가면 책임질 거야? 화를 내. 만약에 이런 같은 말이라도 태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죠. 솔직히 좀 월드컵 못 나가면 한국 축구가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하죠. 예. 근데 왜 화를 내요? 월드컵 못 나가면 그걸 문제 제기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요? 만약에 이 제품 물을 만드는데 이 물이 네. 약간 이 퀄리티가 안 좋거나 뭐 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안 좋아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거 물이 안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 책임자가 나와서 니네 이러다가 우리가 물안 만들면- 물 안 만들거나 물을 만들었는데 더 막 정신 사나워가지고 물 잘못 만들면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논리로 가면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졌어요? 책임 안 졌죠. 지금 그렇게 팬들한테 소리 지르려고 그러면 그때 더 당당하게 축구협회 소리를 질렀어야 돼.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와서 뭘 하는데 니네들이 축구를 한다고. 저는 그 태도가 무서워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나요? 아니 그 시간입니다 오늘. 예. 저는 축구 경기의 주인공은 우리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축구 경기요. 네. 게임은 우리 경기인 축구인분들의 주인공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감독님들, 우리 선수들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근데 축구 산업으로 놓고 보죠. 축구 산업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축구 산업의 주인공. 그거는 축구 경기의 주인공은 예. 선수이자 감독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할 때는 막 선수들 막 감독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주인공이니까. 축구 산업은 산업을 구축한다는 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원 오브 댐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선수도 있고 감독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걸 전파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형태도 있고 마케팅적인 것도 있고 거기서 브랜드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산업이라고 부르죠.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질 때 그 사람이 폭발합니다. 자 이게 좀 만약에 영화의 주인공은 배우죠. 네. 감독이겠죠. 네. 근데 영화 산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뭐 비슷하게 가보죠. 영화를 그럼 꼭 배우가 아니잖아요. 영화 네. 산업의 주인공은 영화의 종사를 하는 한- 모든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라고요. 그 산업이 잘 되면 서로가 존중을 해요. 내 영역을 나도 내 영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저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 줍니다. 그렇게 산업이 커나가는 거죠. 축구 산업을 얘기할 때 몇몇의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축구 산업을 좀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축구 산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축구의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정몽규 그 회장도 안 나간 이유가 내가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지 않으면 축구협회가 안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살아봤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꾸 사선하려고 하고. 저 사라져도 해설판 그냥 가요. 쟤 사라져도 세상 그냥 돌아가요. 다 그래 세상이. 이게 우리가 자연이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도 공백을 허락하지 않아요. 만약에 회장 물러나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야 당장 대안이 있어?
다 채워져요. 다 세상이 가요. 멈추지 않아요. 물론 그 30년 동안 현대가가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한 번에 다 메워지겠어. 현실이 과도기니까 좀 삐걱삐걱거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조금 이렇게 삐걱거리기도 하고 조금 잡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한 발씩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무서우면 세상에 어떤 변화도 허락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게 편한데 가자고 그러지.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과도기는 한 번쯤 감내하고 갈 수 있어요. 참 그리고 참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과도기도 지금보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삐걱삐걱 되는 것도 지금은 삐걱삐걱이 아니라 거의 타이어가 없는 수준이에요. 엔진이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김펑훈 감독이 얘기할 때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월드컵 예선이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나중에 하자고. 나도 문제 있는 건 안다고. 나중에 바꾸자고. 그런 논리가 세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퇴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지금도 축구를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래 진짜 저도 그때 파이프 세대였나 봐요.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안 되지. 이거 축현말이 맞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월드컵이 2026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안컵도 있고 2030년 월드컵도 있고 그러면 26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고 천천히 우리가 30년, 34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말한 건 곧 월드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 논리는 간단하게 논박이 가능한 게 그 논리면 우리는 축구협회에 대해서 언제든지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 월드컵 예선인데 왜?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럼 끝났어 월드컵 예선이. 그러면 이제 문제제기 하려 했더니 야 월드컵 본선이야. 그러니까 본선 끝나고 벌써 끝났어. 이제 야 아시안컵 시작해. 원래 축구는 계속 FIFA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돌려요. 맞습니다. 예. FIFA는 계속 무슨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속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그랬더니 대학 가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대요. 그 대학 패턴. 갔어요. 예. 대학 갔더니 야 지금은 너 취업하면 너 돈 많이 벌면 여자들이 막 따라올 거래. 취업했어요. 너 지금 돈 많이 해가지고 저축 많이 하면 여자들 따라올 거래. 계속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사랑하고 싶을 때 그 지금 맞아. 부분은 아마 위원님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게? 그 여자친구 안 생기신 거는? 그런가요? 예. 본질은 따로 있나요?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뭐 얘기 나왔죠. 축협 현안들이 주요 키워드. 홍명보 감독 20억 연봉 봉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라는 말을 했죠. 임생 홍명보 감독 빵집에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 빵집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명규 회장 크리스마스 위약금 책임 약속. 그리고 정몽규 회장 사연임 논란. 그리고 박주호 위원이 국회에서 꼭 하려고 했던 말. 그리고 이임생 씨가 본인이 사퇴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퇴했나요 혹시 여러분들?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 방송에서 좀 많이 따라 했었는데 화면 넘겨주시고 그때 이임생 씨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위원님 혹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뭔가 그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계속 말을 못하고 그리고 제가 홍명보 감독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점은 나는 진짜 아무 잘못 없어. 나는 축협에서 데려온 거야. 약간 뭔가 꼬리를 짜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팀이어야 되잖아요. 세 명이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축협이지? 저는 이거 보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네. 근데 이게 현안 질의라서 저도 국정감사에 모르니까 진짜는 또 20일 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22일. 그때가 이제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는 현안 질의는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문체부가 그동안 들여다봤던 감사 결과 포함을 해서 국정감사는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난리 나겠네요. 엄청 클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은 함의가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그 메시지를 못 읽는 것 같아요 협회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현안 질의 때도 사실 그 자료 준비 같은 게 그 직접 현장에 계셨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렇게 그 의원님들 뭐 강유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중학생
나한테 자료. 3, 4일을 줘도 사실 이거보다 더 잘할 것 같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감독 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맞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뭐 자료는 거의 제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자료는 거의 제출을 안 했고 예. 국회의원들이 달라는 자료들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되게 화가 나셨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왜 자료를 하나도 안 주냐. 우리가 달라는 건 개인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팬들이 국민들이 궁금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달라고 하는데 왜 내지 않느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자료를 냈는데 자료를 막 급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너무 조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감스트넷에서 지금 만든 거 막 이런 거 PPT 만들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잘 만들었어 진짜로. 너무 조악하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분들도 기가 찬 거야. 이걸 우리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인 축구협회에서 만든 자료가 맞아?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너무 편집이나 이런 게 조악하니까 예.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저는 그런 속상함도 있었어요. 끝나고 났을 때 예. 처음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일단 처음에 놀랐어요. 10시간 동안 국회에 있다가 네. 그때 핸드폰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딱 핸드폰을 봤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부재중 통화와 가장 많은 메시지와 가장 많은 카톡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 처음에 어땠냐면 예. 아씨 사고 쳤나 보다. 아, 말 잘못했나 보다. 진짜 예. 그 정신이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막 저도 영상을 나중에 끝나고 봤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게 화가 나냐면 그 다음에 지났을 때 어쨌든 우리가 미워하건 지지하지 않건 정몽규 회장은 현직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에요. 한국 축구의 수장입니다. 대장. 예. 그죠? 그런 한국 축구의 대장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뭐 어떤 대답이 되게 날카로운 게 들어와서 내가 머뭇거리거나 너무 힘드니까 말을 좀 뭐 못하거나 저 이런 건 상관없다고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아 하는데 하잖아요. A를 물어보는데 B, C를 대답하잖아요. 동문서답하고. 예. 그거를 보고 몇몇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축구협회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러는 거예요. 저 그게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뭐 50입니다. 50인데 제가 딱 25년 제 인생의 절반인 25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제 인생의 절반인 딱 25년을 여기서 먹고 살았다고요. 99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25년을 살았는데 25년을 제 인생의 절반 살아왔던 이 공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느낌 있잖아요. 와. 어쨌든 우리의 회장이고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의 수장인데 야 뭐 답을 뭐 거침없이 하든지 아니면 뭐 싸우든지 뭐 아니면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한축구협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몸담고 있는 25년을 몸담고 있었던 이 축구판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게? 그게 좀 많이 속상하지 않아요? 그 끝나고 나서 역시 또 몇 분의 여러 명의 축구인분들에게 전화도 받았는데 그분 중에 일부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이러면 사람들이 제가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 공차는 애들 이런 표현을 듣잖아요 자꾸. 제가 제일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죠. 운동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랬잖아요. 예, 약간. 근데 점점 더 우리 선수들이 진짜 멋지게 플레이하고 세계적으로 하고 똑똑하고 막 여러 가지 공부도 하면서 그걸 많이 불식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공정하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이게 얼마나 한국 축구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니네 이게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도 걱정인 게 사실 축협이라는 그 단체 자체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축협이 올바르게 가는 과정에서 정몽규 씨가 나가더라 하더라도 이제 축구 팬 분들이 저도 이게 말 조심스러운데 정말 작은 거 하나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축협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작은 거 하나에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러면은 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올바르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작은 거 하나 나오면 또 이렇게 흔들 것이고, 근데 흔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축구 팬들도 의심이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걱정돼요 사실. 이제 이제 어떻게 될까. 진짜 이 국정감사 끝나고 이 사람 과연 나갈까, 또 아니면 또 이렇게 흐트러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시간이 지나서 또 요르단 이라크전 잡고 또 언론 플레이에서 물타기 되고, 진짜 예를 들어서 월드컵 8강이 가버렸어. 그러면은 선임 과정이 잘못되고 축협이 잘못된 건데, 결국 화살은 또 축구 유튜버들, 야 너희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잘못이었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가끔씩은 약간 휘청거려가지고 이렇게 흔들릴 때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제 보니까 8강을 못 가죠. 아니 팔레스타인 비겼으니까 나도 갔으면 좋겠지. 당연히 손흥민이 있으니까, 김민재 있고. 그러니까 이번도 48강이잖아 이거는. 네, 48강. 그러니까 8강 이건 어떤 건 간에 이게 이번에 그 레전드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뭐 몇 마디씩 하셨잖아요. 네, 박지성 선수. 네, 박지성 선수도 했는데 박지성 선수가 했던 말이 저는 울림이 제일 컸었어요. 그렇죠.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운동을 평생, 박지성 선수의 말입니다. 나는 운동을 평생 했고 축구를 평생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과정과 절차가 좋지 않아도 결과가, 경기를 잘하면, 성과를 내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더라. 난 그걸 평생 보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한번 봐요. 안세영 문제를 한번 봐봐요. 예, 그러니까 안세영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드민턴을 얘기하니까. 안세영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네. 그럼 사실 금메달을 땄으면 야 메달 땄는데 얘기하고 좀 덮어. 이러지 않아요. 메달 박수 쳐주죠. 하지만 메달을 따지 못해도 우리 사회는 박수를 쳐줘요. 그 과정에서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이 다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회, 그 정도는 우리가 성숙됐다고요. 그 정도까지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메달을 따지 않아도 박수 쳐줄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별도로, 메달은 메달이고 아니면 순위는 순위고, 별도로 혹시 그 과정에서 무엇이 공정하지 못했나? 무엇이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했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는 다른 결로도 쳐다보는 사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끌고 왔던 사회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저는 되게 오판하는 게 그런 거라 생각해요. 지금 아까 뭐 빵집, 뭐 위약금, 사연임 다 이런 것들이 네. 이게 갖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과 좋으면 다 잊혀질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함의가 깔려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저는 8강 가더라도, 아니 뭐 아까 8강 갈 수 있어요. 8강 가더라도 사람들은 당연히 저도 박수 칠 거예요. 그리고 8강 당연히 응원 안 했으면 어딨어. 그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 본졌다 하면 우리 또 응원하잖아. 선수들 응원하죠. 손흥민이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하면 라스트 댄스 진짜 월드컵 8강 한번 하죠. 가는 건 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다 다 면죄부를 시켜줘, 이러지 않아요. 전 그건 그대로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쉽게 회복되진 않을 겁니다.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종몽규 회장이 클린스한 감독 위약금 관련해서 감독 임명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번 문체부 중간 보고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또 확인이 됐는데, 정몽규 회장이 진짜 책임을 질까요, 진짜로?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진짜 그만둔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 1년을 끌고 옵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다 리더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 진짜 큰 돌덩어리가 막 굴러 내려와가지고 한국 축구와 축구협회를 지금 삼키려고 내려오는데 너무 리더가 비겁하지 않아요? 비겁하죠.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지금 피해버리는 거잖아요, 계속. 네. 몸을 피해요. 뒤에 오는 사람들 계속 밟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런 리더는 안 돼요.
그럴 리더가 왜 사회에서 연봉을 많이 받냐면 책임지라고 연봉 많이 받는 거예요. 일은 원래 다 실무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실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야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열심히 해. 이게 리더죠. 그래서 연봉 주는 거 리스크 관리하라고. 예. 리스크 문제가 딱 터졌으면 내가 자기를 던져서 조직을 살려야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한국 축구를 살려야죠. 그렇게 아낀다고 하는 축구협회 살려야죠. 그렇게 오매불망 기원한다는 월드컵 우리가 더 잘할수록 자기를 던져야지. 자기 살리겠다고 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판을. 피파 공문 흔들지 말고요.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 간단해요. 공문으로 무슨 월드컵 못 나간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자기가 만약에 물러나봐요. 이 문제 그냥 클리어해요. 가장 쉬운데 가장 편하고. 그거 안 던지는 이유가 뭐야? 한번 설명해봐요. 뭐예요? 나 물어보고 싶어. 뭐예요? 그게 왜 당신 없으면 한국 축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논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심을 왜 몰라주냐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번 더 양보해 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억울한 게 있으시겠죠. 그래도 리더는 그런 겁니다. 이 정도로 조직의 위기에 몰렸으면 리더는 억울한 게 좀 있더라도 자기를 던져서 조직을 살려주는 게 리더예요. 뭐예요 지금 피하게? 자기 지금 자리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다 작살나게 만들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한참 지났죠, 한참. 청문회 전에 국회 제가 나갔던 현안질의 전에 네. 사표를 던졌어야지. 그래서 얘기를 했어야지. 제가 무능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신 저를 믿고 따랐던 저희 사람들은 좀 너그러이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한국 축구는 그렇게 전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리더는 그래야지. 그걸 버티겠다고 계속 버티니까 현안 질의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쓰러지고 난리고 끝나고 났는데도 지금 월드컵 코앞인데 감독 어떻게 하라 난리고 이게 그렇다고 끝날 것 같아. 안 끝나요. 회장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회장이 예를 들어서 주 5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 하루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 뭘 더 하겠다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니, 너무 리더답지 못해요. 아니 그 자리를 진짜 지키고 싶나 봐요. 이 자리만큼은 주기 싫나 봐요, 정몽규 씨가. 그런 거죠. 이 정도면 저러면. 와, 아니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건 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박주호 의원이 국회에서 꼭 하려고 했던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 제가 제가 또 어디서 한번 저희 방송에서 간략하게 해서 왜냐면 옆자리여서 네. 의지가 많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 박주호 의원이 그 대기실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기실에 이제 예. 이임생, 홍명보 그리고 정몽규 씨가 있어서 밖에 두 분이서 대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 9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서 10시 시작인데 네. 9시 한 15분에 갔더니 우리 박조 의원이 이렇게 복도에서 뻘쭘뻘쭘 있는 거에서 왜 안 들어가냐 했더니 사람들 다 있어요. 와, 근데 어떻게 대기실을 그렇게? 그래서 아니 대기실 나 안 닫았어? 그랬더니 여기 하나인데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니 위원님은 들어가시라 했더니 난 더 못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우리가 둘이 여기 있자 그랬더니 그래서 좋네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한참 얘기하고 안에 들어갔더니 또 그 안에 청문회장도 둘이 붙여놨더라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수할 때 홍명감도 안 보고 그리고 문성이 이렇게 그다음에 조건 같은 사실을 써가지고. 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얘기를 계속 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거가 있어요. 이제 박주 의원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박주 의원도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TV에서만 봤던 거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쫙 앉아있고 위원장이고 뒤에 초시계 막 지나가고 네. 딱 누르면 5분 탁탁탁 하고 막 카메라 막 있고 계속 하고 막 속기로 앞에 탁 치고 그래서 진짜 이런 거구나. 내가 증인이었으면 나는 심장 멎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어쨌든 방송을 했으니까 떨리긴 하는데 막 그래도 어떻게 하는데 박지원은 그런 거야. 좀 일어나서 막 막 얘기하면 막 또 짧게 하라고 항상 일어날 때부터 짧게 하라고 그래. 일어나는데 짧게 해주세요. 진짜 어떻게 짧게 하지? 진짜 그래. 일어날 때도 그러니까 짧게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뭐 박지원도 막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는 거야. 근데 핵심을 자꾸 놓치는 거야. 앉아서 막 이런 거에서 마지막에 이 얘기 꼭 하나 하고 싶다고. 네.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니까. 맞아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 둘이 막 한번 박주현 한번 말 시켜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넘어간 거야.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 뒤에 자료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쭉 막 뭐 보면은 뭐 5명 중에 3명을 동의했냐 복수로 동의했냐 이게 아니라 박주현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자꾸 동의를 했냐 안 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지막에 정의성 위원장이 떠난 다음에 우리가 동의했던 건 뭐냐면 위원장이 떠났으니 그러면 어쨌든 이임생 이사라는 사람이 새로 와서 그걸 맡겠다고 하잖아. 근데 새로운 사람이니 우리가 동의한다는 거는 앞으로 그럼 일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니까 다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공유하고 같이 이 문제를 확인하는 거를 동의했다.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남은 이제 위원장이 공석이 됐으니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새로운 조직이 형성됐으니 그러면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돼.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정보 공유가 잘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니까 그러면 이임생 이사가 만나되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공유돼서 같이 책임지고 결정합시다. 이거를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그러면 그 박주 의원이 자기 유튜브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이해돼요. 그러면 네. 자기는 같이 논의를 해서 공유하는 걸 동의했는데 갑자기 홍명보가 발표가 되니까 진짜 뜬금없을 그럼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 이 맥락이 이해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연기도 그걸 못하잖아. 어떻게 연기를 아니 해? 그럼 진짜 내가 만약에 할리우드 가야죠. 네. 만약 박주현이 홍명보를 내가 하기로 동의해놓고 갑자기 나 오늘 야 큐 줘. 그럼 내가 진짜? 야 안 되잖아.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누가 되나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놀란 거고 그때 위원들이 동의했던 거는 그렇게 투명하게 과정과 절차를 공유합시다. 그렇게 진행합시다를 동의했는데 마치 그걸 이렇게 틀어서 너 동의했잖아. 네가 다 하는 걸로 동의한 것처럼. 좀 억울했겠네요, 많이. 아니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예. 저도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네, 좋습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돌려주시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강유정은 세 사람 비교한 보고서 A4 5장 분량으로 있다고 하길래 A4 5장의 분량으로 있다고 제가 요구했더니 PPT 한 장을 달랑 보냈는데요. 요즘 중학생 축구 팬도 이거보다 훨씬 구체적인 전력과 전술을 비교한 평가표를 각각 개인 후보당 A4 5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사후적으로라도 저한테 만들어 제출할 줄 알았지 이렇게 성의 없는 평가 보고서에 PPT 한 장짜리가 올 줄은 생각 못했던 겁니다. 예, 동네 개 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문제 PPT가 왼쪽에 작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날 강희정 위원이 우리 축구 팬들이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네, 감사하다는 생각 좀 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다시 따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축구협회가 새롭게 해서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 축구협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도 왜 저렇게 못 내냐면 평상시에 정리를 안 해놔서 그래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래요. 모든 회의 저렇게 중요한 회의죠. 전력강화위원회면 모든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회의란 말이에요. 네. 이사회 막 이런 중요한 회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말이죠.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자기 일본 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그대로 모든 회의록을 올려버려요. 오, 좋다. 좋은데요? 다 공유해요. 왜냐하면 네. 공유를 그래야 예를 들어서 위에 사람들 소위 하는 야로가 없고 네. 장난 안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공유해야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보면서 뭔가 내가 같이 저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참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의 자료를 다 공개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도 보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거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해서야 이게 문제인 줄 알고. 근데 난 지금 문제는 이걸 듣고 나서도 축구협회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알까? 모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PPT를 끄고 그냥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셔도 되고요. 네. 이거 얘기되니까 네. 그 축구협회가 마지막에 또 10차 회의록이라면서 공개했잖아요. 그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이건 11차인데 네.
그러니까 10차 저것도 웃겼는데, 그러니까 10차에도 보면 제가 왜 그랬냐면 10차가 되게 웃겼던 게, 일단 웃겼던 거 저거 지금 써있지만 네. 11차가 문제인데 마치 마지막에 이렇게 점점이로 홍명 감독도 청문회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여기 와서 듣고 보니까 10차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11차에서 문제가 있었군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으니 저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전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엄청나게 혼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다른 거냐 이게 근데 말장난한 거죠. 근데 그거를 홍명 감독이 또 국가대표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또 논란의 10차가 공개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말장난이죠. 11차가 문제인 걸 알면서 10차를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일단 문제 진짜 넌센스였고, 또 하나 10차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뭐 지니어브 이거 말고 이거 봐요. 이게 뭐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더라? 10차 공개한 게 꽤 돼요. 네. 꽤가 되는데 감독에 대해서 아까 뭐 강정 의원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야 이렇게 감독을 평가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전력강화위원들이 그 중요한 10차 회의를 하는데 감독에 대해서 그게 정량적 평가가 정성적 평가가, 그러니까 뭐 이 감독은 전술이 어떻다,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딱 한 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야 빨리 홈 가자. 예? 뭐 이런 유잖아요. 10차도 안 봤어요? 저는 다 못 봤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보면 그 공개된 10차도 보면 네. 소위 얘기하는 그 감독에 대해서 전력강화위원들이 막 그래 야 이 감독 세계적인 감독이야, 전술적인 트렌드가 이래, 뭐 어떤 분석을 하는 거는 딱 한 페이지고요. 나머지는 다 야야야 뭐 과정과 절차야 빨리 가 홈으로 가, 다 이런 류예요. 공개한 와, 마저도 너무 그 개판인데 정도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희정 의원이 저 감독 평가 좀 다 주세요 그랬더니 예. 없으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쭉 긁어가지고 한 장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희정 의원이 또 그것도 물어보잖아요. 자 홍명보 감독이 됐으니 그러면 홍명보 감독을 채점했던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대답이 어떻게 회장이 모르겠냐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솔직히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뽑은 거니까. 근데 봐요 얼마나 웃겨요. 나머지 포에 바그너 혹은 그 전에 뭐 제시마시 이런 감독들 저는 실제로 그들이 제출했던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냈던 영상은 예.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 어떤 영상이었죠? 한국 대표팀의 영상 1시간 정도 분량인가 그래요. 예? 엄청 긴데요? 길어요. 예. 뭐 정확한 시간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좀 긴 분량인데 우리의 전술 분석을 영상으로 쫙 했어. 뭐 간격, 뭐 포지션. 오. 거기 놀라운 것 중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어떤 거죠? 한국 축구 대표팀을 내가 분석해 봤더니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세대 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의 세대 교체의 플랜을 짜왔어요. 와! 이 미드필더나 뭐 여기에는 요 정도 선수들로 지금 보니까 자원들이 있는데 예. 뭐 경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세대 교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플랜까지 짜놨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니 감독 안 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 전력 강화 위원들 중에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자, 봐요. 그러면 그런 디테일하게 만든 자료. 그 감독은 정말 그 영상을 어떻게 다 구했는지 다 분석한 거예요. 그거를. 네. 예.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플랜까지 다 넣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그냥 다른 감독들에게 줘도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을 누군가 하면 그 정도 욕심이 날 정도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네, 전술전 분석이라든지 왜 뭐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세대 교체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해놨어요.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는 건 MIK 말고 뭐 있어요? 말로만 MIK. 그리고 MIK 거기서 쓰면 안 돼요. MIK는 축구협회 우리가 가고 싶은 총론인데 마치 대표팀을 이번에 뽑기 위해서 쓴 무슨 도구처럼 자꾸 쓰거든요. 예. 그거 아니, MIK는 그거 아니야. MIK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진짜 대표팀의 감독은 MIK 얘기하는 게 아니지 왜 거기서 총론을 얘기해? 그거는 축구협회가 얘기하는 거고요. 감독은 그런 거 얘기해야지. 지금 대표팀 자 우리의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어떻게 쓸 거냐, 뭐 이강인 어떻게 쓸 거냐. 지금 미드필더가 약간 삼선 미들은 좀 나이가 있네. 그러면 맞죠. 이런 선수들의 후보군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세대 교체를 할 것이냐. 이런 플랜을 짜야죠. 맨날 MIK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그 감독이 됐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왜냐면 사실 삼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정우영 선수가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죠. 옛날 우리 삼선이 이제 잘했던 미드필더가 기성용 선수였고 근데 이제 막 뭐 제2의 기성용이 돼서 뭐 원두재 선수가 써봤는데 좀 사실 잘하셨지만 좀 아쉬웠고 국대니까 와 근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준비해서 와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런 게 있네. 국내파 감독이 하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 이제 또 클럽 팀도 맡아보고 하니까 결국 자기가 이제 편한 사람 위주로 이렇게 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세대 교체 타이밍도 애매하고 그래서 세대 교체 한다고 하는데 뽑아놓고 벤치에서 절대 안 쓰고 세대 교체는 안 되고 그리고 괜히 이제 또 이제 저 사람들이 뽑아라는 사람들도 한 번 써보고 안 쓰고 나는 항상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축구의 뿌리가 K리그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K리그에서 잘해도 팬들도 알아. 안 쓸 줄 알아 이제. 안 쓸 줄 알아. 그리고 자꾸 저 이제 해외파만 쓰고. 근데 저는 월드컵 예선 정도는 홈에서 할 때는 국내파로 다 꾸려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시아의 호랑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시아에 내가 봤을 때 햄스터야 이 정도면. 아니 홈에서 팔레스타인하고 비기는 축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햄스터도 아니야 지렁이야 밟으면 뽕툴대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잘하니까 해외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파를 좀 쓰는 거 자체를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쵸. 문제는 이런 거죠. 아닌데.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더 폭넓게 쓰는 것 중에 하나도 감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외국인 감독 하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외국인 감독이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외국인 감독을 정답으로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국내 감독의 인재풀이 되게 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감독들 이렇게 지켜보기에 뭐 이렇게 손꼽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왜? 이거는 우리 한국 축구판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외국인 감독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승자박한 거예요. 자기 발을 자기가 찍었다고요. 한국 축구판이. 무슨 얘기냐면 네. 자, 우리 한국 지도자들에게 인재풀을 넓히기 위해서 정말 흑수저들에게 얼마나 기회를 줬어요? 왜 기회를 줬어요? 맨날 그 기회가 주어지는 스타 플레이어들은 돌고 돌아서 계속 회전문처럼 기회를 줍니다. 네.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노력 별로 안 해도 기회를 또 줘요. 자, 만약에 노력 안 하는데 계속 감독 자리를 줘요. 네. 굳이 노력 필요 없잖아요. 아니 노력 안 하죠. 그냥 저. 계속 주는데 뭐 네, 노력해. 아니 집에서 카톡하고 좀 게임 그죠. 좀 하다 내일 네. 또 나가죠. 예. 근데 누군가는 진짜 선수 때 좀 덜 유명했어. 아니면 뭐 그냥 그저 그랬어. 아니면 뭐 나게스만처럼 뭐 20대 초반에 그만뒀어. 아니면 누구처럼 뭐 그냥 뭐 10대 때 하다가 좀 그만두고 20살 때부터 지도자 공부를 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기회 안 줘요. 기회 안 주니까 죽어라. 막 참 여기 좀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이요? 35,000분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 분명히 내가 한번 지도자 돼보겠다라고 꿈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 네. 자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지도자 같은 걸 따. 그리고 그걸 따서 유럽으로 가. 막 공부해. 유럽에 있는 유명한 데 찾아가서 막 박박 키워. 10년을 하고 15년을 공부해서 와. 와가지고 여기 프로팀의 코치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얻어요. 와 진짜 그렇게 힘든가요? 바로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네. 너 어디서 공차는데? 이 질문이 바로 나와요. 자, 와, 나 이거 너무하네. 박주호한테도 네가 뭘 하냐? 이런 판이에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뭐 이렇게 팩트를 얘기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그동안 많이 나왔고 이미 문체부 감사를 통해서 이미 그건 끝난 논쟁이에요. 네, 오케이. 끝났어요. PPT 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문화 혹은 그들 몇몇이 갖고 있는 태도가 이걸 고쳐야 돼요. 이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뭐 계속 노력을 막 두고 해요. 정말 막 내 평생 꿈이 내가 운동 능력이 없어서 내가 선수는 못 됐어. 근데 나 정말 축구에 대한 이해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지도 자격증을 따. 안 시켜줘요. 왜? 너 어디서 공차는데?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0년, 20년을 해도 이 판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결국은 야, 씨, 하지마. 누가 또 한다 그러면 하지마. 내가 해봤는데 하지마. 야, 너 여기서 10년, 15년 해봐. 나처럼 야 거지돼. 하지마. 아니 그럼 누군가의 꿈이 계속 무너지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들은 사라져, 무너져. 노력 안 한 사람들은 몇 명만 소수만 남아. 그럼 이쪽 판에 진짜 우리가 세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돼요? 아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선수들이 지금 볼을 잘 차서 우리에게는 이강인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손흥민이 있어요. 막 유럽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잘 차는 선수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죠? 우리 지금 국대 명단 하면은 한 10명 안팎이 유럽파예요. 맞죠. 예. 지도자는 왜 안 나와요? 생각해보자고요. 지도자도 물론 아시아의 지도자가 유럽 가서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진 않지만
우리가 더 지도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과 비례한다면 네네네. 축구 실력과 비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가로막고 있는 그런 유리천정이 있는 거예요. 사다리 걷어치우잖아. 소수가 그걸 잡고 거기서만 뺑뺑뺑뺑 회전문 도니까 당연히 국가대표 감독 이름 나오면은 맨날 똑같은 감독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맞아요. 제가 그리고 이거- 심지어 예측도 돼. 네, 누구 중에 한 명이겠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고요. 나 가만히 있어 또 시켜주는데 누구는 막 죽어라는데도 안 시켜주니까 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자승자박한 거다. 이거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국내 감독이 경쟁력 있으면 시키면 되죠. 아니 뭐 국적이 뭘 중요해. 그죠? 국적이 뭘 중요해. 잘한다면. 근데 왜 지금 여론이 외국인 감독으로 자꾸 하냐면 우리 경쟁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부족하냐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그리고 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죠. 2002년 때 히딩크 감독이 너무 잘했고. 그리고 축적 당신들이 외국인 감독 뽑는다며요. 근데 뭐 한 겁니까? 8개월, 10개월 동안. 예? 뽑는다 해놓고 기다리고 감독 대행하고 이젠 되겠지? 홍명보 짜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이 화가 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벤투 감독이 사실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기대감이 크잖아요. 황인범 어저께인가 페이노르트 데뷔골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이지만 잘합니다. 김민재 지금 콤파니호에서 잘하고 있죠. 황희찬, 김지수 브랜트포드, 그리고 양민혁 이제 토트넘 가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질비한데 이강인 잘하고 저 누구야 이영준 선수 스위스, 배준호, 스와인시티 엄지성, 정우영 이번에도 잘하더만 작은 정우영.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요새 이제 흑백 요리사가 되게 유행인데 재료가 좋은데 음식이 요리가 맛없으면 100% 셰프 잘못이죠. 한국 축구의 역대급의 식재료를 우린 갖고 있죠. 진짜 미쳤죠. 이 정도로 우리가 좋은 선수를 구성한 적이 없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되죠. 우리는 제가 일본 축구 쪽 친구 한 명이랑 예전에 하다가 술자리에서 엄청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영리를 건드린 게 하나 있죠. 어떤 거요? 막 하다가 그래도 그냥 뭐 술 먹으니까 야 씨 한국 축구라도 한판 붙으면 우리가 니네 이겨 막 이러고 이제 하는데 친구니까 예. 그러다가 그러더라고. 야 니네 좀 이상하다. 니네 나라는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니네 보면 시스템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엉망이라는 거야. 유소년 시스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풀뿌리 시스템도 그렇고 근데 그랬더니 근데 니네는 일본보다 항상 좋은 선수들을 보유한대. 70년대는 80년대는 차범근을 보유했고 뭐 그 이후에는 예를 박지성이 나왔고 이영표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니네들은 내가 생각해봤는데 한국 축구는 천재에 기인한다는 거야. 너네는 천재 갖고 축구하는 나라래. 우리는 일본은 시스템으로 축구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약간 뼈 맞았잖아. 맞말이잖아. 너무 아파요 지금. 내가 그다음부터 논리가 아니니까 이 씨야 빠가 이러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천재 갖고 운동을 해 왔죠 그동안. 그거는 이제 우리의 그 천재적 재능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일인데 그쵸.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요. 지금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었으니 그렇게 천재에 기인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판이 커졌잖아요. 여기 돈이 얼마인데 축구협회 예산이 1,000억이 넘고 2,000억이 되고 막 이런 사회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막 억수로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선수들을 막 활용을 해서 해도 정말 많은 것들을 활용할 텐데 이렇게 식재료가 좋은데 가장 골직에 들어와 있어. 누구의 문제냐고요? 무조건 리더 셰프의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좋은 재료인데 음식을 못 만들었어? 셰프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셰프가 뭐? 왜? 이 엇박이죠. 너무 짜증난다 진짜. 이 엇박인 거지.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국정감사 이후에도 근데 이게 저도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국정감사 이후에 이게 좀 세게 말하면 쫓아낼 수 있나요? 이렇게 국정감사 이후에 네. 22일 날 하고 네.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안 그래도 문체부에서 지금 그 기관 자체가 뭐 독립기관이다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 감독 자체도 불가능하다 교체도
피파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자 이제 제가 그 관련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뭔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 얘기는 하나 드릴게요. 피파가 지금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협회한테 보낸 겁니다. 축구협회에. 네. 정부에 보내는 게 아니고 축구협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유인촌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공문이야 이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피파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금지를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거 금지돼 있으니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축구협회가 원했던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피파가 금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외부의 힘이, 제3자의 힘이, 네. 거기 뭐 정부나 정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외부의 힘이, 제3자의 힘이 축구협회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그다음에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개입이죠. 네. 아니면 선거의 인사권이나 협회 인사권, 혹은 뭐 재정, 돈 이런 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버리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부의 힘이 축구협회를 완전히 집에 종속하는 경우예요. 네. 더 쉽게 얘기하면 밖의 힘이 그냥 마음대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이거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이 경우가 그 경우인가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협회의 감독 선임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규정의 위반의 문체부 감사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네. 이 명백한 규정 위반을 지적하는 것,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제가 이야기했던 외부의 힘이 축구협회를 완전 집에 종속하는 경우에 속합니까? 강제 해산시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선거 때도 아니니까 부당한 선거 개입도 아니죠. 맞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멀리 해외 사례 들 필요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2005년하고 2012년인가로 기억하는데 네. 우리도 똑같이 축구협회가 그때도 아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불렀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축구협회가 지금 같은 논리를 꺼내들었어요. 이러면 우리 월드컵 못 나가요. 피파에서 뭐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걸 마치 마술 지팡이처럼 맨날 때만 되면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혹시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기억해요 여러분들. 피파가 우리 제재했던 기억나요? 없어요. 아니요. 그다음에 2010년에 그 남아공 월드컵 때 프랑스 대표팀이 난리가 났죠. 네. 그때 막 그 에브라가 주장인가 그랬는데 그 도메네크 감독이 있고 그럴 네, 때 막 도메네크. 선수들끼리 싸우고 감독하고 싸우고 축구협회랑 싸우고 막 그래서 조별리그 탈락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하고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부르죠. 와가지고 청문회하고 막 그래요. 근데 피파가 얘기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과 국회의원들이 대노를 하죠. 지금 내정 간섭하는 거야? 우리 프랑스 국민들이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무 축구를 사랑하는데 이번 대표팀 운영이 너무 개판이어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국민들이 물어봐달라 해서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서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물어봤는데 그걸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피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니네가 어떤 선출된 권력이야? 니네가 우리 프랑스의 국민들의 궁금함이나 알 권리를 뺏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 그러겠더니 피파가 쏘리 하고 넘어가죠. 이게 맞지.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외부의 힘이 축구협회를 부당하게, 즉 부당한 개입을 하면 피파가 제재합니다. 자, 부당한 개입을 하면 피파가 제재를 해요. 근데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부당함에 개입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부당한 개입을 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부당함에 개입하면 괜찮아요. 니네 부당해 라고 지적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개입 자체가 부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논리죠. 만약에 그 축구협회가 지금 하는 논리들, 네. 무조건 외부의 힘이 개입하면 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논리로 가면, 그럼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요. 그건 어디서 개선합니까? 자기 스스로 안 하면? 셀프로 안 하면? 왜 해야죠. 국가가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논리로 하자면, 네. 축구협회가 내세우는 논리로 하자면 아무도 못 해요. 축구협회 논리로 가자면. 축구협회 논리로 가자면 팬들도 야 니네 뭐라 하지 마. 국민들 뭐라 하지 마. 그다음에 국민들이 뽑은 예를 들면 뭐 이 정부나 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할 때 야 니네 그럼 피파한테 큰일 난다. 그럼 도대체 이 축구협회가 저지른 이 부당함은 어떻게 개선됩니까? 이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 부당함에 개입하는 건 괜찮아요. 피파가 금지하는 건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교묘하게 섞으면 안 돼요.
이걸 교묘하게 섞으면 안 돼. 이거를 지금 두 개 섞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마치 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 약간 저는 그 축구협회가 거기 같아. 약간 그 영화 프리즌의 그 한석규 씨가 그러거든요. 여기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들하고. 봤어요. 거기를 보는 것 같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아니 이게 피파를 악용하는 거야 악용. 피파를 뭐 절대 반지나 절대 방패처럼 쓰는 거거든요. 아니 피파 뒤에 숨어가지고 이러잖아. 우리 건들지 마. 나 그리고 그거 투표해봤으면 좋겠어. 아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정서를 알고 싶은 건데 네. 지금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동시 사퇴,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게 80% 정도 됐더라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그죠? 어디 저 기사 봤더니 지금 협회가 마지막 카드로 쓴 게 지금 피파 공문이잖아요. 네. 야, 너 우리 월드컵 못 간다. 겁박하고 협박하는 방식인데 난 아까 우리 사회가 성숙됐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거 오케이. 나는 과정에서 그 정도 문제가 있었으면 난 이거 짚고 가는 게 결과가 혹시 뭐 그게 월드컵이고 뭐건 간에 조금 잘못되더라도 난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해. 이건 꼭 짚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의 저는 높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난 진짜 궁금한데 여론조사 보면 월드컵 우리가 결과가 좀 잘못되더라도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찬성하십니까? 오, 질문 좋은데요. 그다음에 네. 아니다. 날카롭다.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덮고 월드컵 본선에 집중하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이거 여론조사를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감스 유튜브에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이런 질문을 올려서 하면은 저번에 그 벤제마 수아레즈 레반도프스키 그때가 20몇만 명이 투표하셨나요? 예. 요거 진짜 일단 감스 유튜브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진짜. 예. 아니 왜냐면 진짜 궁금한 문제긴 해. 왜냐면 월드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못 나가더라도 고치고 가자. 아니야 일단 나 월드컵 나가야지 뭔 소리야. 야, 그 월드컵 그건 함부로 얘기하면 약간 이런 건지 진짜 궁금해요. 일단 아프리카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투표 만들어 주시고. 예. 그리고 가요 월드컵은 본선은 그쵸 월드컵 만 48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 맞아 48강이네 48강. 아시아에서 8등만 해도 가긴 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이게 궁금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오늘 얘기하는 결 중에 하나가 축구협회가 너무 올드한데 시대 변화를 너무 못 읽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 시대를 바라보는 시야가 어디 있는지 나는 축구협회 좀 얘기해주고 싶어. 이 사람들은 공정이라고 하는 게 요즘 가장 민감해하잖아요. 네. 공정. 그 청문회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야. 왜 이 두 분은 왜 우리랑 다를까? 우리는 이게 왜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 공정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했던 게 우리 회장님께서는 대기업의 자제로 태어나셔서 한 번도 공정한 경쟁을 한 적이 없겠지. 그냥 쉽게 우리가 추론을 하더라도. 네. 홍명보 감독도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였고 항상 최고였고 그쵸 월드컵도 어렸을 때 나갔고 계속 갔고 그래서 선수 은퇴하고 나서 바로 지도자 했다는데 그 특혜였는데 그걸 특혜라고 생각지도 않는 항상 구름에 사셨지. 그래 저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공정과 저분들의 공정은 다르겠지. 난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공정에 민감하지 않다고 보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이 공정이라고 하는 민감도가 다른 거야. 우리는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집 앞에 빵집에 11시에 찾아온 게 왜 문제가 아니다고 얘기하지?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우린 빵이 치는 거야 진짜.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 사회는 그 두 분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장님, 감독님, 우리 사람들은 이게 가슴 아파요. 이 공정이라는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해요. 이게 무너졌을 때 우리는 너무 비참해져요. 왜 항상 앞서가 있는 당신들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께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공정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이 질문을 해서라도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얘기를 저는 계속 들어봤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바뀔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어제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몽규 회장이 현안질의가 끝나고 자기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고 좀 건강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축구 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면 축구가 가장 1등 스포츠고 축구를 안 보는 사람이었고 학교 가면 우리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개콘 얘기하고 스타크래프트 얘기하고 이제는 학교 가면 야 어제 손흥민 골 넣었더라 봤어? 야 황희찬 어제 잘하던데 축구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근데 여자들도 그렇게 이제 여자들도 축구를 많이 봐. 왜냐면 황희찬 선수 그 유튜브에 훈련하는 모습 보면 황희찬 멋있다 여진구 닮았다 막 여성 팬들 많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많고. 아니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아 이렇게도 안 받게 아니 뭐 이거 보지도 않을 거. 아니 몽규 씨 안 보잖아. 이거 영상 안 보잖아요. 길어서 안 보시겠지. 또 누르고 이러겠지. 유튜버들은 나를 왜 자꾸 건드는 거야. 축구의 시대 2편 쓸 준비 됐어. 이러겠지. 물론 내피셜입니다만. 아 그 책에 제 사진을 2개를 썼다고 그러대. 아! 아니 그 초상권도 안 해주시고. 근데 원래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사진 2개 썼대. 원래 말해야 되지 않나? 축구의 시대 책은 읽어보셨어요? 아니. 안 읽어봤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현안지가 다 끝나고 이제 오시면서 어떤 생각이셨어요?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아까도 조금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아. 네. 일단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되게 막 뭔가 막 계속 집중하다가 딱 끝났을 때 힘이 확 풀리는 느낌이어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사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일단 연락 안 하고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맥주 하나만 준비해달라. 와이프도 이제 간 거 아니까. 와이프가 되게 말렸거든. 처음에 하지 말라고. 되게 말렸어요. 아 처음에 이렇게 왜냐하면 네. 말 한번 잘못하면 말을 잘못해도 문제, 잘해도 문제죠. 왜냐하면 결국 적을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적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그 앞에 요렇게 손 뻗을 때가 홍명보 감독이었고 여기가 이임생 이사고 여기가 정혜성 위원장이고 여기가 정몽규 회장이사.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번씩은 이상은 다 밥 먹고 술 먹었던 사람들인데 여기 25년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는 처음에 그랬거든. 하지 말라고.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 사람들한테. 그래도 아끼는 몇 명한테 하지 말라고. 근데 처음에 이거지. 이길 것 같냐고. 이게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사실 이길 것 같냐고. 못 이긴다. 야 축구협회 30년 권력이고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가 현대 임마 못 이겨. 야 누나나 깜짝할 것 같냐?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안다고 했지. 나도 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저기랑 싸워서. 딱 2가지였다고. 하나는 내 삶이 부정되는 느낌이야. 부정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25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딱 부정당하는 느낌인 거야. 25년 헛살은 느낌인 거죠. 이 공간이 정말 너무 허한 느낌? 또 하나는 야 누구 하나 돌 던졌다는 얘기는 하나 하자. 그 속기록 남긴 데는 돌 던졌다는 얘기는 하나 남기자. 그리고 제가 그때 뭐 사실은 10시간 있어서 한 3-4번 했나요? 저 기억 잘 안 나는데 예. 총 발언 한 3-4번 세 번 정도 있었나? 3-4번?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새로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 목소리로 제가 이야기한 것뿐이지 사실 우리들의 언어였다고요. 우리들의 말이었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물어보는 대답에 답을 하지 않습니까? 왜 승부조작범을 사면했는데 사과하지 않습니까? 왜 파리올림픽에 나가지 못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왜 클리스만을 그렇게 선임해놓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까? 홍명보 감독을 왜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제가 옮긴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런 얘기하고 살아. 이런 게 답답해. 이런 게 열받아. 라고 해서 이야기를 남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못 이기는 거 알죠?
아니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우리야 사실 뭐 지금 뭐 3만 보고 우리 막 있고 나중에 뭐 보면 진짜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세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가 힘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없어 생각보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이렇게 끔찍이지 않아요. 그런데 쪽팔리지 말아야지. 하나 정도. 그게 우리 다 비슷하지 않을까? 살다 보면 네. 진짜 쪽팔리기 싫을 때가 있거든. 그게.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그랬어. 야 그냥 한마디만 하고 오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한 거지. 맥주 하나만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혼자 그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맥주 하나 먹고 잤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축구의 강국들이 있잖아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독일이나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는 나라 있을까요? 그 나라들은 어떻게 축구협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잘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요새 또 정말 유로하고 올림픽을 동시에 석권했으니까 뭐 일본만 봐도 사실 축구적으로는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를 따라한다 이런 게 있고 좀 많은 뭐 독일이나 일본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회장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좀 가봐야 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정몽규 회장이 부족하다. 리더십이 안 된다.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요. 우리 지금 계속 같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대표팀의 구성을 봐라. 시대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달라진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축구협회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일단 제 고민의 출발이었어요. 한번 보죠. 우리 한국 축구의 역사를 이렇게 통사적으로 한번 봐요. 역사적으로. 일기라는 게 있었어요. 일기는 뭐냐면 국가 권력이 축구협회를 이끌었던 시절입니다. 그게 한 60년 전후예요. 1960년대. 네네네. 그때는 국가 권력, 진짜 국가 권력. 지금의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라고 그랬네 그때 옛날에는. 네. 그런 데가 대표팀에 준하는 대한축구협회를 이끌고 막 그랬어요. 웃기죠? 국가의 뭐 FBI 이런 데죠. KGB 뭐 이런 데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축구를 관리했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60년대는? 잘 모르겠네요. 북한을 이겨야 되니까. 남북이 워낙 치열하게 대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 돌풍을 일으킵니다. 예. 우리가 난리 나죠. 아니 박두성 선수인가 무슨? 네. 박두익. 박두익. 박두성은 누구죠? 그러니까 좀 섞였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을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때는 북한한테 어떤 것도 져서는 안 돼요. 지면 안 되죠. 남북이 워낙 크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냉전 시대니까.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그러면 국가가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양지라고 하는 팀을 만듭니다. 양지 들어보셨나요? 양지. 그 양지죠. 네. 그게 예전에 안기부나 중앙정보부에 가면 비석이 있었잖아요. 비석에 보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 양지죠. 그래서 그 거의 국가대표팀에 준하는 팀이었어요. 그냥 국가대표 하는 선수들 양지로 다 모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그러니까 그 국가 그 보안 권력 그 기관 앞마당에서 훈련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국가가 운영을 했어요 대표팀을. 그럼 선수들이 막 긴장도 많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멤버들이 하면 이회택 이런 멤버들이.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994년 그 대표팀 감독이요. 예. 94년은 김호. 90년인가? 90.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양지 팀이 막 만들어서 국가 권력이 막 들어가요. 저는 시대를 지금의 관점으로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국가 권력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당시의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는. 그러니까 북한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국가 권력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갔던 거죠. 자, 그게 이제 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는 이제 어떻게 변화하냐면, 자 국가 권력이 이렇게 끌어가다가 이제 남북 북한이 좀 떨어져 이제. 우리가 8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죠. 뭐 힘이 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축구 쪽도 더 이상 북한하고 싸우는 게 막 북한이 짬이 안 돼. 이제 그냥 스포츠는 이제 막 돈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이기는 것보단 우리가 돈을 갖고 이 막 넘쳐나는 돈을 갖고 이제 좀 이 자체 산업을 키워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돈을 좀 끌어들이지? 우리 스스로 돈 벌 수는 없어. 우리가 그때 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막 이제 초창기거나 만들어지지 않거나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하지 했더니 그때 당시에 돈을 막 벌었던 기업들에 가서 이렇게 하죠. 저희 회장님 축구협회장 자리 드릴 테니까 광내 드릴 테니까 돈 좀.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네, 돈 좀 하죠. 그러니까 그래? 얼마 내면 되는데 뭐 1년에 한 50억만. 아이 뭐 그 정도 하죠. 총수 한번 오시죠. 총수의 시대가 열리죠. 추대의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도 대한화재 최순영 회장, 대우의 김우중 회장,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현대가의 정몽준 회장, 지금의 정몽규 회장까지 오는 거죠. 자, 그 시대를 거쳐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없으니 대기업 회장님에 가서 광내 드릴 테니까 자리 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 이 시기가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러냐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이기 시대를 사냐고요. 그때는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었어. 축구가 스포츠가 독립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었어. 그러니 돈을 달라고 했죠. 지금 정몽규 회장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돈 내는 거 거의 없어요. 큰 돈 없습니다. 없어요. 그 돈 낸 거 보니까 없어요. 많지 않던데요. 거의 감수는 낼 수 있어요. 진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저도 내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돼요. 저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데만 쓰지 마세요. 낼게요 진짜. 어디다 내요. 지금은 이 자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넘어왔다고요.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정말 천지빛깔이에요. 막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뭐 이재성 너무나 많은 유럽파들이 복구됐어요. 여기에 자 어디 은행 가가지고 저희 타이틀 스폰서 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 이럴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아 맞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러면 지금은 이 시대인데 여전히 2기에 맞는 재벌 총수가 주 1회 나오면서 에헴 하는 광나는 그 추대받는 총수를 여전히 옛날 리더십 갖고 한다고요. 와 이거 너무.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런 거 정리하면 2기가 대기업 총수를 모셔가지고 돈 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대해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축구협회는 회장은 추대받는 자리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오는 채용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멋진 말이야. 대기업 총수를 광내 드릴게요. 돈 주세요. 그러니까 주 1회 와서 에헴 하고 아이고 일 잘해. 사진 한번 찍고 가는 사람 말고 주 5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훌륭한 자원들을 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산업도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죠. 제가 이런 지적하면 축구협회가 뭐라냐면 저희 정몽 회장 저 연봉도 안 받고 무료 봉사하고 있는데 그럼 봉사 참 좋아해. 무료 봉사하고 있는데 너무 저 지적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래요. 아니 그때 생방 중에 전화 오신 적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그런 사고방식이 올드하고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돈을 안 받는 거를 좋아하지 마시고 돈을 연봉을 안 받는 거를 밖에 나가서 돈도 안 받는데도 지적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연봉 50억 받는 CEO를 모셔와야죠. 연봉 100억 줄 수 있는 CEO를 모셔오라고 축구협회를 대신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연봉 50억 드릴 테니 500억 벌어다 주세요. 와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 맞는 리더죠. 제대로 된 감독 데려오세요. 우리가 예전에 돈을 벌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손 막 해가지고 주머니 있는 50억 주세요라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이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CEO를 채용하는 자리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봉 10억, 50억, 100억을 주더라도 500억, 1000억을 벌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지금의 시대에 맞는 리더죠. 리더십이죠. 이거를 위해서라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봐봐요. 시대가 이만큼 흘러가지고 와 있는데 마치 20세기의 몸통이 21세기 대가리를 흔들고 있어요. 지나가버린 옛날 노래가 지금의 노래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에 맞는 리더가 와야지. 그쵸. 아까 그랬죠. 어느 나라 따라할 거냐. 우리가 지금 피파 랭킹 얼마예요? 한 23위 정도 되나요? 20 몇 등일 거예요 아마. 20 몇 등? 한 23등이라고 할게요. 조금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22등 할 때 위에를 한번 전수조사해 본 적이 있어. 다른 나라 축구협회, 우리 위에 있는 피파 랭킹 위에 있는 저 나라들은 축구협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해봤어요. 회장들을 봤어. 회장들. 축구 선수 출신. 아니, 그게 아니고 거의 다 한 22명 중에 거의가 한 20명 정도인가 18명, 19명 거의 다지. 거의 다가 전문 CEO야. 그게 선수 출신도 있어. 근데 선수 출신인데 열심히 CEO가 공부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행정한 사람. 어쨌든 전문 CEO를 모셔와서 전문 경영을 해요. 주 5일 딱 나와서 일을 하고
거기서 선수 관리하고 돈 벌고 이런 사람이 와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 1회 나와서 에헤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1년 더 그걸 4년이면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와서 그분에게 일을 주라고. 저는 누가 와도 상관없어. 그런 전문가를 모셔오자고요. 우리 축구에 돈 줄 수 있잖아. 그런 분들 돈 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방금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화요일 날 나오십니다. 나와서 뭐해요?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던데요? 와서 저 짜파게티 끓여 먹고 집에 가나? 그건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짜파게티. 아니 뭐 하지? 커피 마시고 장기 두고 집에 가나?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잘못돼서 구조.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지. 너무 옛날이잖아요. 아니 너무 충격적인데 진짜로. 아니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조직에 그맨 위에 있는 헤드가 어떤 회사에 일주일에 하루 나와가지고 그냥 에헤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조직이 잘 되겠냐고. 아유, 밑에서 얘기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뭔가 비어 보이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없냐 그러고. 사실 이거 사연이 말도 안 되잖아요. 원래 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모든 스포츠 단체들은 2번까지만 되잖아. 근데 3선 더 하려고 그러면 뭐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예외 조항을 왜 만들었겠어. 그냥 한 번 정도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더 그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야 근데 그 대한체육회 사람들 모여가지고 당연히 축구협회도 포함되어 있는 무제한으로 풀었잖아 사실 이번에. 예? 몰라요? 무제한으로 풀었다고. 풀어서 무제한으로 풀었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마음 먹으면 5선, 6선, 7선, 8선, 9선, 10선 그냥 평생을 할 수도 있게 풀었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있는 문체부가 야 말이 돼?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를 놓은 거야. 그 의도를 뭐라고. 그걸 풀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가 평생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문체부가 나중에 이건 말도 안 되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놓은 거라고. 그랬더니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또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계속 해야 되냐고.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아니 나는 축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불쌍히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축협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미친 듯이 가서 나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전체가 욕먹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 밑에서 가스마 아리알 저기 우리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보다 훨씬 더 자괴감이 들지.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축협 일한다 말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저희랑 마음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진짜 축구 어렸을 때 좋아서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서 거기 공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들어가요. 능력한 사람들 많아요. 축구협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게 조직은요. 밑에 어떤 실무자가 한두 번 실수하는 거 그냥 괜찮아 이래도 돼. 헤드가 리스크 벌어지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끌어올리는 게 어렵지 위에 있는 사람이 딱 문제 한번 잘못 치면 그냥 무너지는 순간이야 순간. 예전에 농담으로 그런 적 있거든요. 형이 대한축구협회장 해라. 그래서 나는 아예 안 된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자리 하나 주면 나는 할 생각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회의할 때 생방만 킨다. 생방 켜가지고 회의하는 거 공정히 보여주고 나 그리고 퇴근하겠다. 저는 이렇게 장난으로 말한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딱 중계 켜서 자 10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생방 켰습니다. 마이크 켰어요. 조심하세요. 원래 조심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할 것 같아 진짜. 참 진짜. 아니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이게 참 사실 너무 좀 답답한 얘기라 계속 얘기해도 계속 깔게 나오고 뭐 까봤자 이게 달라지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저는 그게 핵심인데 좀 이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워딩들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오래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는 좀 많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나이가 어려도 생각이 올드한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경우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축구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 자체가 너무 올드해요. 너무 올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저희가 한번 투표를 아까 해봤는데요.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약간 충격적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쪽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돼요? 월드컵에 안 나가도가 12,000표야. 그래도 월드컵은 나가야 되는 데가 1,300표고. 9대 1이네. 민심이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바르셀로나 한참 잘할 때도 점유율 저 정도로 안 나왔는데 씨. 그니까요. 그때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어. 예, 새 얼간이었는데도. 그러니까 물론 지금 축구 팬들이니까 조금은 더 이게 차이가 더 클 수 있어도 저는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로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저도 한 7대3 봅니다, 네. 진짜. 예. 6대4까지도 아니고 7대3. 그러니까 김판곤 감독의 말 중에 틀린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때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김판공 감독도 본인 발언에 후회한다고 자기가 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예, 유튜버 방송에 나가서 좀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연락 오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도 뭐 연락 안 왔습니다. 예. 저는 예, 같이 한번 하시죠. 예, 그 대신 세게 말하겠습니다. 세게. 예. 예, 넘어가시죠.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었던 얘기도 있었을 수 있고 새로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표팀 감독이 될 뻔했던 외국인 감독이 1시간 동안 그 영상을 준비하고 세대 교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저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주 1회 출근도 마찬가지고요. 예,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 일단은 박문성 해설위원님 또 달순의 여러분들 라이브 또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방송도 하고 계시고 뭐 TV 방송 뭐 라디오 많이 나가시는데 앞으로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좋죠. 저는 이렇게 뭐 얘기 들어주시니까 그리고 현안질이 나가고 나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응원을 더 많이 해주시니까요. 저희 뭐 달순의 라이브도 더 많이 구독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냥 뭐 축구 쪽에 있는 분은 아니고요. 대학교 때 선배인데 그 이후에 저녁을 한번 먹었는데 그러더라고. 그 형이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형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거에 되게 분노하고 축구협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한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그냥 축구가 좋은 사람들인데 축구 보고 막 소리 지르고 축구 보고 맥주 한잔 하고 막 선수 좋아하고 팀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모이면 맨날 축구협회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빨리 이게 해결돼서 원래 처음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막 그냥 축구 뭐 좋아 뭐 죽여 살려 이러지 하고 원래 그냥 있잖아요. 축구 좋아할 때 소리 지르고 이게 뭐 이거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축협 얘기를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자꾸 축구 얘기만 해야 되는데 손흥민이 어떻고 손흥민 프리킥 좋았다. 맞아요. 손흥민 부상 안타깝다. 김민재 요즘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참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게 끌고 오잖아 협회가. 그러니까 자꾸 이 남 탓하고 외부 탓하지 마시고요. 이걸 책임지고 있는 축구협회가 이 문제를 이 정도까지 끌고 왔으면 100% 자기 탓인 거예요 이거를. 어떤 데가 소비자를 탓하고 어떤 데가 시청자를 탓하고 어떤 데가 국민을 탓합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 정도로 왔으면 나를 들여다봐야지 나를.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저는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 축협한테 등잔 밑이 뜨겁습니다 진짜로. 터질 것 같습니다 진짜. 좀 정신 차려주시고 제가 옛날에 항상 이런 말 했었습니다. 제가 이 2017년인가요? 한국 축구의 문제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했거든요. 2024년 10월 7일인데 한국 축구의 문제점은 대한축구협회입니다. 예, 종문규 당신 나가! 마무리하시죠.
어디 내가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